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지금 이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주담대 한도 6억 카드, 불타는 서울 집값의 극약 처방. 사상 초유라고도 하더라고 이거 저게. 저번에 저 손대인 소장 나와서 하는 이야기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다른 이야기를 떠나가지고 최경영 PD의 SNS 한번 볼게요.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막 기사 나왔네요. 대출 규제하기로 했군요. 지금부터 어떤 논리가 나올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수도권은 6억 원 이상 대출 규제하기로 했는데 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은 이렇게 쓸 겁니다. 1. 집 사고 싶은 서민들은 어쩌란 말이냐. 2. 이럼 현금 있는 부자들만 이익이다. 강남은 현금 줍줍한다. 3. 금수저들만 집 사라고 정부가 빈부격차 양극화 가속시킨다. 그리고 만약에 대출 규제를 안 해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면 정부 무능하다고 때리고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저 대출 규제는요. 마치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했던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두면은 미리 대출을 막 받을 거기 맞아요. 때문에 역효과 날 수 있거든요. 전격적으로 했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전체 공급량을 늘릴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상승 압박도 많이 느려질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게 가장 최근 기사는 아닌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이면 일본은 망한 나라라니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28.6%예요. 물론 이제 미국같이 기축통화국인 경우에는 사실 지들이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121%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OECD 평균이 110인데 한국은 지금 이제 49, 50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나라 망한다고 설레발 치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부자들 세금 내기 싫어하는 놈들한테 속아가지고 건전재정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집 한 칸 없으면서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이재명 정부 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 채무 이야기할 때마다 화가 나는 게 일본이 높다고 비난하지만 그 개인 채무를 들여다보면 개인 채무는 거의 5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어떻습니까? 가계부채가 대부분 1억씩 몇 억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시장 안에 필요한 만큼의 돈은 항상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 돈을 누가 책임지느냐? 정부가 책임지느냐? 개인이 책임지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돈을 개인 책임으로 넘기니까 국가 채무는 작고 개인 채무가 올라가는 겁니다. 맞죠. 가계부채가 지금 전 세계 1위죠. 예. 비율로만 따지면은 가정이 빚을 지는 것보다 국가가 지는 게 이자도 싸고 요거 구조를 모르니까 평생을 건전재정하면서 본인은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자식들의 앞길을 만든 분들이 있어. 그분들이 현재 극우 포지션에 계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알아먹으려는가 모르겠어요. 다음 가겠습니다. 자, 학위장터. 학위장터. 나중에 영부인 같은 거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 대학교에서 박사를 줘요. 논문 우리 동네 강아지들 관상 연구. 중요하죠. 강아지 관상 연구 중요하지. 멤버 유지도 중요하고. 사실 저 그림을요. 저 오늘 휠체어 타고 나오신 분처럼 그린 거죠. 뭔가 권성동 느낌도 나고. 자, 이 다음만 볼게요. 저기 지금 연속해서 보면 저 김경환 교수라는 분 여성분이세요. 저분이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에 4년 걸렸다. 권력 앞에 대학은 비겁했다 하면서 김건희 논문은 표절을 넘어서 도용 수준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당하지 않고 임기를 마쳤다면은 대학들이 저렇게 움직였겠습니까? 지금 이제 김건희는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흐름으로 간다면 최종 학력은 학사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 학사 이상은 좀 조민 씨 생각하면 또 열받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이 이겁니다. 대선 당시 김건희 의혹, 윤석열 거짓 해명 의혹도 특검으로 윤석열이가 토론 같은 데 나와가지고 거짓말로 뭐 우리는 손해만 보고 빠졌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짓을 했었잖아요.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저게 이제 윤석열 이거 말고도 지금 기본적으로 경찰 등이 수사해가지고 윤석열 당선 무효로 가자는 게 일반적인 거죠. 자, 다음만 볼게요. 윤석열이가 아크로비스타 있을 때는 안방 여포지만 내란 특검 소환에 당당하게 맞서겠다 했지만
사실은 이불 속에 숨어가지고 황당하게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겠다. 거부하면 불출석 간다. 나도 너무 우울해. 입원하고 싶어. 오늘 입원하러 아선병원 갔다가 얼떨결에 휠체어 끌고 나온 게 방 하나 더 있는지 보러 갔다가 저는 김건희가 조사받으면서 모든 일은 윤석열이가 했다라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네. 듭니다. 네. 자, 다음은 기사 헤드라인이 보면 특검은 졸렬하다, 경찰은 위법하다. 윤석열 쪽에서 변호인들이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 뭘 어떻게 해도 우리는 무기징역이다. 그러니까 한번 견뎌나 보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거의 난동을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직위원이 거의 포기 상태라고. 그 있잖아, 흉악범들 있잖아. 네. 무기에 무기를 더하고 그러면요 법정에서 고분고분 안 해요. 어차피 못 나오니까. 저 밑에 한번 보세요. 빨갛게 숫자진 거. 역대 특검 수사 전문가들 현실 인식 못하는 듯. 그럴만 하죠. 아유.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문속 계회님. 윤석열이 계속 노출만 막아달라고 우기는 게 저 새끼 저거 비키니 입고 출두하려 그러는 건가? 반바지도 충분히 더럽더구만. 노출만 막아달라. 노출만 막아달라. 미치겠네. 이거 맞잖아요. 이거 지하 주차장으로 가겠다. 그거는 사진 찍히기 싫다는 거잖아요. 아이씨.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옷으로 입고 갈 텐데 그게 좀 그렇다. 자, 이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게 저 헤드라인만으로는 좀 다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윤석열이 왜 6탄 저지했던 경호처 돌아온 건 고발장 의상실. 지금 윤석열 측에서 경호처 일부 직원들을 고발했어요. 고발했다고. 네. 무슨 제목으로요? 비아폰 관련된 네. 그런 거지 이제. 뭐 기밀 누설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네. 대단한 놈들이에요. 대단한 진짜. 놈입니다 정말. 네. 오늘 보도에 의하면 비화폰 예산이 작년에 잡혀 있던 게요. 추미애 의원 측에 의하면 와 110몇 억이라고. 비화폰 예산이 그 정도 되는 게 네. 그 이유가 있어요. 114억. 그게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소량을 특별하게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는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경호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개발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10만 명이 쓰는 거는 이 단가가 내려갈 수 있지만 2,000명만 쓸 걸 개발하는 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다른 데 쓰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이제 네. 뭔가 있겠죠. 네. 자, 더 많이 주가 이 조작. 다음 거 한번 보세요. 대선 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KBS조차 어이가 없었던 새끼. 오늘 녹화 중에 가장 진지한 모습. 안주의 진심인 윤석열. 치매 건거 다 이유가 있어. 저기 나 이거 영상 본 적 있거든요. 너무 잘하는 거야 이게. 여기서 고무옷으로 맞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학생 때까지. 비 좋으시네요, 되게. 이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쇼츠로 봤어요. 그거 저 방송 받겠어? 쇼츠로 1분 안에를 쇼츠로. 보지. 왜냐면 방송을 해야 되니까. 자, 이 다음 한번 볼게요. 조선시대 챗 GPT. 엄청 빠르죠. 갖다 대기만 하면 정보가 쏠 그것도 정확하게. 인두 지지나 인두. 우리 내란 죄인들한테 한 네. 번씩 쓰면 안 될까요? 저거 말고도 다양한 기구들이 있지만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여기서 내가 이걸 왜 가져왔겠어요? 예. 고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선시대 챗 GPT. 그래서 고문청장에 우리 최범님을 임명해가지고 야수님은 비닐 깔고. 자, 다음 내란 예. 국민의 밈. 이건 보세요. 김민석 군면제 얘기는 왜 꺼내 갖고 지금 자책하고 있는 군 면제 상담은 간염 지읒 이응. 공무원 합격은 기역 시옷 디귿. 공무원 합격은 40억이면 됩니다. 네. 조선 제1간족이 이 공교롭게도 애들이 다 검사 출신인 거예요. 네. 저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 오동현 변호사님 네. 상임 대표로서 네. 상대본 검사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뭐 저희는 일반적으로 뭐 일반 형사부 검사들하고 많이 일을 하니까 정말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근데 일부 이제 이런 특수부 애들은 정말 좀 사람으로서 대우를 안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밤 9시 10시에 전화 와가지고 내일 당장 출석하라고 하고 저 일정 되면 안 된다면 그거는 당신들 사정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 출석 안 하면 바로 영장 친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입장에 자기가 딱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애들 같아요. 그랬던 그런 자들의 수괴가 특검 나가는 거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지랄하고 시간 늦춰달라고 지랄하고 아마 이번 정권에서 다 밝혀질 것 같아요. 지금 김영부 원장, 이화영 부지사 사건들,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 하나하나 얘들이 조작하고 했던 게 다 밝혀지고 있으니까 이번 정권에서 정말 다 밝혀질 것 같습니다. 어제 주진우 페이스북인데요. 이거 보면서 얘가 일단 쫄았나 아니면 술 먹고 썼나 뭐 뭔 말이냐면 저렇게 혼자 넋두리 하는 거 있잖아요. 덕백이라고 쓰지 않는 이상 반말로 쓰는 거 있잖아요. 내용을 떠나가지고 주진우의 역지한 이건 어때? 누구한테 한 거니 지금? 무슨 광고 본 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예를 들면 저 공식적으로 주진우 공식 페이스북 아니에요. 그럼 저기다가 저렇게 반말로 칙칙거리는 거 있잖아요. A가 아닌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민주당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논란의 상황에서 반말 저렇게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난 진짜 떳떳하고 자신 있대요. 저건 뭐예요? 저건 뭐냐면 쫄았단 소리예요. 그리고 제일 구질구질한 게 제일 마지막에 PS. 아무래도 내가 손해다. 이겨봤자 본전이다. 나 총리시켜줄 것도 아니고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감수한다. 아휴. 나 진짜. 이런 거 짜친다고 하죠. 수준이면 저질이다 저질. 자, 그다음 지금 검찰을 지금 당군신화 비유한 거죠 지금. 네. 검찰이라는 호랑이가 지금 수사 기소 분리 마늘을 딱 이재명 정부가 다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국만평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기회주의 신문들이 좀 가까워서 무슨 의미인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전통적인 언론의 고질 스킬인데 만평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기자나 언론사가 뛰어들어서 뭔가 파헤쳐야 될 때는 뒷짐지고 심판을 봐요. 그리고 보복하지 않는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그때부터 심층보도합니다. 심층보도. 제 댓글에 따르면 저기가 동굴이 아니고 평택항이래요. 마늘이 저쪽으로 가고 있다. 자,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깊이라고는 딱 이 정도인 거야. 청문회를 해봤더니 저 국민의힘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아무것도 못해. 그때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민석 후보자를 지금 감화태워 가더라. 뭐 이런 정도인데 큰 의미는 없지만 한번 요즘 중앙일보가 제가 중앙일보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다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건 이제 국민의힘 현 상황인 거죠. 지금 국민의힘 배가 자초하고 있어요. 여기 특검 상어가 지금 3마리가 밑에. 야, 뭘 퍼내라 했더니 옆에서 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러고 있어. 야, 그러면 시키는 사람은 이준석인가 보네. 말로만 듣는. 자, 오늘 이제 국회에서 저 법사위원장, 뭐 예결위원장 등 이제 이 통과됐잖아요. 이거 뭐냐면 그 당에서 정하면 국회에서 통과하는 의례적인 행사인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 송원석이가 지금 국회의장한테 이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그냥 시간 충분히 줬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원식 의장이 각성하셨구나라는 댓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 내란 사태에 대한 어떤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맞습니다. 자, 다음만 보겠습니다. 검찰과 국민의힘은 진짜 스펙타클하네요. 대장동 팠는데 국집의원들과 검찰들 헤쳐먹은 거 나와. 대북 송금 팠는데 검찰 권성동 크크크크크 이래놓고 이재명 악마 프레임 씌우고 펜코는 거기에 맞장구 치고 앉았고 다이내믹 코리아네요. 크크. 오늘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권성동과 모 씨가 통화한 쇼츠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네. 그거 보세요. 야, 근데 지금 그 민주당의 현직 국회의원이 폭로한 내용이거든요. 저 사건은 쌍방울 김성태하고 권성동과 연관이 있다. 네. 근데 그 일반 사적인 뭐 기업 뭐 누구를 만나는데 약속 자연스럽게 잤대. 네. 이 공무원 합격. 뭐 금액은 모르겠지만 금액은 일단 모르겠지만. 만납시다. 뭐 이렇게.
뭐 권성동이 또 음. 뭐 그 기자회견한 서영석 의원을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네. 권성동이나 주진우나 이재명 대통령이요 광주 군공항 이전 TF 그 다음 날 TF 구성이 되는 상황. 야, 스피드 보소. 진짜, 네. 진짜 멋있다. 대통령실 직원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전 정부 같으면요 6개월 걸리는 사람. 네. 그럴 의도도 없었고 방법은 있었더만요. 어제 민영배 원장이 들어보니까 방법은 있었는데 중앙 정부가 관심 없으면 못 한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댓글단 여론공장 의혹에 제보 시에 대대적 포상할 생각이다 이렇게 네. 최근에 지금 발견된 것 중에 이거예요. 장미꽃 가시에라는 댓글. 여기는 그래서 제가 네. 아이디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아이고 김민석 제대로 걸렸네. 주진우 의원한테 사설 탐정 고용할지도 모르겠는 걸. 장롱석 현금 6억 원. 결정적인 건 괄호 열고 복붙 괄호 닫고. 이건 지워야지 이 사람들아. 너무 성의가 없어. 그게 옵션 넣기랑 똑같이. 이게 저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든 댓글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모티콘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네. 저게 이제 인공지능이 만든 텍스트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다음 한번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기자들과 자주 이렇게 소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밥도 같이 먹고 저건 잘하는 일이고요. 잼며 들고 있는 기자들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저는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경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카페에서 출입 기자들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저기 금방 알려주고 이제 저기 사람 줄 선다. 대통령 앉았던 자리라고 하면서. 자, 지기현 심우정 특검 넘깁시다. 공수처 수사 대상 맞다 판단. 지금 현직 그것도 내란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이가 지금 특검 수사받게 생겼다. 심우정 현 검찰총장도 수사받게 생겼다. 조이대도 지금 밖에서. 자, 체포영장 기각 이유가 조사받으러 나온다고 했기 때문이라는데 그기다 대고 나 조사 못 받아라고 해버리면 봐준 판사가 뭐가 되냐? 그 판사 더위에 열받겠다. 런던 김인수. 김인수 변호사의 SNS에 한번 가져와 본 거. 진짜 열받지. 야, 잘 나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체포영장 발부하기 좀 힘들어. 사실 체포영장은 웬만하면 발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발부해 주는 게 잘 안 해줍니다 원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출석을 확답 받으려고 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나간대 체포영장까지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명승부. 그 명승부가 친명승부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 내가 서로 엄지척 해주고 있죠. 근데 지금 요즘 분위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자주 만나고 서로 얼굴 부딪히고 악수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민주당 전체적인 분위기는 얼굴 좋은 편. 여기 너무나 과열하면 스스로가 갈라치기가 될 수 있어요. 네. 저분들도 얼마나 이 당원들이나 국민들 눈치 보면은 커플도 그렇죠. 똑같은 신발 신발 신고 다니고. 자,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 안규백 국방부 장관으로 12.3 관련 신상 필벌 원칙으로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겠다. 실제로 똥별들 다 날릴 거예요.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인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내란에 적극 가담했던 사람들은 다 날리고 내란을 반대하거나 성실히 자기 복무했던 사람들은 신상 필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양반은 제가 좀 알지. 국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 양반이 지금 막 5선 6선이잖아요. 네. 국방이 안 갑니다. 먹을 게 없는 거고 국방이 전통적으로는 대선 주자들이나 가는 거죠. 초선 때부터 갔어. 그 20년 가까이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예, 국방이. 그러니까 저는 안규백 의원이 이번에 국방장관 되고 그 다음 국방장관으로 여성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역사를 쓰는 거죠. 그럼 한 사람밖에 없는데? 예. 그 사람이고. 그 사람. 공부해 죽으라고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 동창인 또 아까는 우리 선배님이시고 동창인 임성근이가 어제 알아서 특검 찾아간 이유. 참 골고루 있네요. 자랑스러운 사람부터 그런 사람까지. 이원석이도 있잖아. 임성근, 조병노, 구명노비, 김건희 특검 자료 확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임성근이가 어제 특검 사무실 찾아가지고 만나게 해달라고 난리 쳤다는 거 아니야. 네.
지가 뭔데? 긴 놈이지. 그냥 동네 아저씨가 돼가지고 뭐 군인도 아니면 저는 지가 마치 뭔데? 나 군복 벗고 되게 네. 멀끔하게 멋내고 왔다 그거 자랑하려고 오는 것처럼. 우리 고등학교 저 동문들이나 동창들이요. 이제 뭐 연락을 하거나 뭐 어쩌다 모임 가면은 계속 이야기하다가 임성근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임성근 이야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내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자, 뉴데일리의 기사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25일 날 나왔던 기사 제목이에요. 속보 이재명 정부에서 또 사고. 이번에 SC제일은행에서 130억 원대 대형 금융사고. 심지어 얘네들은 기자 이름도 없고 온라인 팀이래. 저거 정말 쓰레기 야, 이 같은 쓰레기 거죠. 같은 왜냐하면 저 사고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발생됐습니다. 누구 대통령이었을 때죠? 윤석열이었었고요. 저 기자 내용 중에 이렇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다수의 금융사고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 짚어낸 게 뭐냐면 김성태 행장이 있었던 은행에 대한 비리 사건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2024년 3월 7년에 걸친 882억 규모의 부당 대출인데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금융사고가 터지는 것처럼 쓰레기 같은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기다가 굳이 이재명 정부라는 이야기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또 사고라잖아요. 또 사고. 또 신놈들 진짜. 아,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네 마음이 들어 있는 거 아니야. 이재명 정부가 된데 또 사고 났네. 근데 이재명 정부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미친놈들 진짜. 자, 양양 군수 징역 2년, 민원 빌미로 성관계 금고. 이 기사 정말 재밌더라고. 야. 정말 예전에 그 공딸 있잖아요. 그 네. 저기 CCTV 앞에서 그 자유행위했던 검사. 에이. 그것만큼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피해 여성이 너무 고통받는 것 같아가지고 좀 웃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저 양양 군수의 행동은 CCTV에 다 찍혔더라고요. 네, 찍혔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렇게 양양군수 무슨 사건 터지면 국민의힘 쪽은 꼭 소속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당명 없이. 네. 네, 국민의힘이 또 또 그러니까 어떤 광역 단체장이셨던 분은 신체적 접촉 하나 없이 SNS에 올렸던 메리아스 사진 하나만 갖고도 성추행이라고 법원까지 확정돼 버리잖아요. 네. 저거는 그냥 아, 나 진짜 더러운 새끼들 정말. 아유, 갑시다. 옛날 그 기사 하나 소환해봤어요. 문재인 위대한 지도자 사실상 세계 1위. 예. 미국 경제지 포춘이 2018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50인 중 4위로 문재인 대통령을 선정했다. 1위부터 3위는 단체 조직 등이 선정돼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 인물 가운데 사실상 1위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정권 뺏기고 친명 이렇게 갈라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분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려오잖아요. 잘했다, 못했다 이런 처음보다 못한 것도 있겠죠.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지지하고 열광했던 그 상황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지 마시라는 네. 거예요. 그럼요. 저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갈게요. 요거 재밌는 게 있어. 자세히 보시면요. 저 누워있는 친구하고 저 멀리 섬의 스카이라인이 똑같아. 저 순간 저 윤석열인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내 사진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열심히 봤는데. 아니 저 싱크로율 뭐야 이거. 행위예술 디테일 미쳤다. 요거 정치 이야기는 아니지만 야구 보러 간 딸에게 카톡한 아버지. 네. 딸 포수 뒤쪽에 있냐? 어떻게 알았지? TV에 나오는데 뭘 그렇게 먹어? 요즘에 그 프로야구 경기장 가잖아요.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엄청 많아요. 아, 엄청 춤추고 많습니다. 막. 네. 아, 제가 한 30년만 젊었으면. 다음 이제 이준석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네.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 증언들. 다빈 룸사롱 실장 2013년 7월 11일 이준석이 1회 방문했다.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리베라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접대 여성과 함께 올라가는 걸 봤다. 장모 이사 호텔방에 접대 여성을 따로 들여보냈다. 접대업소 장부에도 유성 룸사롱, 유성 리베라 호텔, 괄호 안에 성접대 기록. 성접대 여부를 떠나 정치인이 특정 기업인으로부터 룸사롱 접대를 받는 것 자체가 알선 수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카이스트는 이후 창조 기업 선정 등 각종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검찰이 확보한
증언들이라고 해요. 네. 오늘 손소루 의원이 이준석 위원전에서 징계주라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지 않습니까? 저 룸사롱이나 성접대 같은 건 안 한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을 기준으로 이준석이 그러니까 저 뭡니까 시간 지나는 거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끝나서 무혐의 판결이 내려진 것뿐이지 이게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럼요. 예. 자 지금 미디어 오늘 기사에 달라진 이준석 방통위 TBS 정상화 YTN 사용화 문제 개선하겠다 이해하니까 문석기 의원님의 SNS에요. 크크크크크. 핵 전쟁이 일어나도 바퀴벌레는 살아남는다더니 이진숙이 살려는 의지가 거의 바퀴급이군. TBS랑 YTN 조조종계 지들인데 정상화라니 발로 밟은 두부 손으로 모으면 두부가 정상화됨? 발로 밟은 두부를 손으로 모으면 죽인다. 나 이분 한번 모셔보고 싶어요. 어떻게 저런 식의 촌철살인을 할 수가 있지? 이진숙이 어제 저 방통위를 독임제로 만들어 달라고. 네, 다음 주에 방송 3법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이진숙도 진짜 너무 심각한 게 방통위를 만든 목적 자체가 합의제 기구로 그렇죠. 운영하기 위해서 방통위를 만든 건데 그걸 독임제로 하면은 방통위가 왜 필요해? 결정권을 나한테 달라. 근데 지금 방통위는 지 혼자 있잖아요. 그리고 기자들한테 자기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또 언플하잖아요. 자 그리고요 다음 거는 뭐냐면 오늘 중앙일보가 낸 이제 사실은 그 친여 유튜버라고 깔려고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기사를 리스트업을 해놨던데 제가 이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갈라치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이 방송들 말고도 열심히 한 방송들 많아. 근데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들 사기를 꺾는 거에 가까워. 다른 일로 말하면 구구들한테 좌표 찍어주는 거야. 이런 데 가서 악플도 좀 달아라. 나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일보나 이런 애들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한 것도 내용도 약간 많이 틀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기에 야 얘가 뭐 리스트 안에 들었으니까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거 갈라치기라고 생각해요. 저것보다 10배 이상 많아요. 저기 안 되면 이재명 정부 지지 안 하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 푸나님께서는 일제 강점기에 살았는 거 맞는 것 같네요. 다른 분들은 생년이 있는데 푸른나무님만 없어요. 생년이. 몰랐나 보지. 1892년. 아니야. 신비주의야. 좀 더 올라가라. 1592년. 어쨌든 신비주의 좋아요.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런 것들이 다 갈라치기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되게 친절하게 이거 언제적 방송 제목인데 새가 날아든다라고 써놨냐. 내가 설명을 여러 번 했다고. 시작 자체가 새날인데 그거를 새날이라고 하면 빨갱이 소리 들을까봐 새가 날아든다 해서 숨겨놨고 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원래 복귀를 했다고. 그러니까 뭘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막 넘어가시고요. 자, 저는 어쨌건 간에 이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지금 유튜버들이 이재명 정부를 좌지우지한다 하면서 마치 무지성 지지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가니까 댓글이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좋은 의미에서 우리는 극우랑 달라. 그렇죠. 합리적이고 팩트 체크하려고 노력하고 윤석열 지지했던 극우들 가짜뉴스랑 다르다. 거기다 갖다 붙이냐 중앙일보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짤이었습니다.